자,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합성함수라는 거야. 자, 이 합성함수를 갖다가 정의하기 위해선 적어도 함수가 2개 이상이 필요한데 일단 2개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보자고. 자, 일단 x에서 여러분 y로 가는 함수 f가 있고 다시 y에서 z로 가는 함수 g가 있다라고 할 때, 자, x 안에는 원소 a가, y 안에는 원소 b가, z 안에는 원소 c가 살고 있어서 이 a라는 놈이 fa에서 b와 만나고 b라는 놈이 ga에서 c와 만난다라고 쳐. 이걸 우리가 한번 식으로 표현해 보자고요. f에 의해서 a가 b와 만난다. g에 의해서 다시 b는 누구와 만나? c와 만나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a라는 놈이 c와 만날 때 fg 몇 개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야? 2개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야. 자, 근데 a라는 놈이 c와 바로 만날 수 있지 않나? 요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라고. 이게 바로 합성함수의 출발이야, 알았지? 요걸 우리가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이제 자, 이 식을 표현할 수 있어. g의 b가 누구라고? c라고. 근데 이 b라는 놈은 fa와 같잖아? 그러면 b 대신에 누구를 넣을 수 있어, 여기다가? 그치? fa를 넣어줄 수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는 a라는 놈이 요 녀석을 거치면 바로 누구와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야? c와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f와 g의 합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요 기호가 있어. 요 녀석의 기호는 g 동그라미 f 요렇게 쓰는 거예요. 요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읽어주냐면 동그라미잖아. 서클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자, g 서클 f의 a는 c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이 a가 f와 ga에서 c와 만난다라는 표시고, 자,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라? 항상 뒤에 있는 요 f가 먼저야. 요 녀석을 어디에 대입해라? 요 앞에 있는 g에다 대입해라. 이런 의미를 갖는 거거든. 자, 이해되세요? 자, g서클 f라는 놈이 있어. g서클 f. 이 g서클 f라는 놈은 뭐냐 하면, 자, f와 g의 합성함수라는 의미야. 근데 f와 g의 합성함수를 왜 g서클 f라고 했냐? 요 뒤에 있는 요 녀석을 먼저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요 뒤에 있는 식을 어디다 넣어줘라? g에다 넣어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라고. 자, 따라서 g서클 fx라는 이러한 f와 g의 합성함수는 뒤에 있는 fx를 자, g에다 넣어주는 의미니까 g의 fx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자, 다시 g서클 f의 1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하면 요 f의 1을 g에다 넣으라는 얘기예요. 즉 g의 f의 1 요걸 구하라는 얘기인 거고, f서클 g의 3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면 뒤에 있는 g의 3을 앞에 f에다 넣어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f의 g3이다 이렇게 표현 가능한 거예요. 자, 33번을 한번 볼게. 두 함수,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고, 자, y에서 다시 x로 가는 함수 g가 있다라고 할 때 다음 그림과 같이 대응표가 정의가 되어 있어. 자, 다음을 구하시오. 1번 g서클 f의 1을 구하시오. g서클 f의 1이라는 건 요 f의 1을 g에다 넣어주란 얘기 아니야? 따라서 요 녀석은 g의 f의 1을 구하는 문제인데, f의 1은 자, f에 의해서 1이라는 놈은 누구와 만나게 돼? 5와 만나게 되잖아. 자, 따라서 이 녀석은 G5를 구하는 문제고, G5는
자, 이 G라는 놈에 의해서 O는 누구와 만나게 돼? 그렇지. 4와 만나게 되는 거니까 답은 뭐다? 4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네. 자, 두 번째, F 서클 G의 O를 구하는 문제야. 이번에는 이 뒤에 있는 G의 O를 F에 넣어주란 얘기니까 이 녀석은 F의 G의 O를 구하는 문제하고 같다. 그러면 G의 O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 이 G라는 놈에 의해서 O는 누구와 만나? 4와 만나게 되잖아. 이 녀석은 F의 누구를 구하는 문제야? 4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F의 4는 이 4라는 놈은 F에 의해서 누구와 만나게 돼? 3과 만나게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자, 누가 되는 거야? 그치, 3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35번 봅시다. 자, 두 함수 fx가 자, 2x 플러스 1이고 gx가 3x 1이야. 요 두 함수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여라. 자, 1번 g 서클 f의 2를 구하는 문제예요. f의 2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자, 따라서 이 녀석은 g의 f의 1 이렇게 표현 가능해. 근데 f의 1이라는 놈은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거잖아. 자, 2 더하기 1에서 얼마야? 3이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이 녀석은 g의 뭐를 구하는 문제다? 3을 구하는 문제라고. 그럼 g3은 여기다가 3 집어넣는 거네? 자, 9 빼기 1이니까 답은 얼마? 8. 이렇게 자, 구해지게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f 서클 g의 2를 구하시오. 요 녀석은 요 g의 2를 f에 넣으라는 얘기야. 즉 f의 g의 2를 구하는 문제지. 그럼 g의 1은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거니까 3 빼기 1에서 얼마? 2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f의 2를 구하는 문제거든. f의 2는 여기다 다시 2 집어넣는 거지. 4 더하기 1이니까 답은 얼마? 5. 바로바로 구할 수 있겠네. 자, 3번 f 서클 f의 2를 구하시오. 자, 그대로 식을 따라서 풀면 돼요. 자, f의 2를 다시 f에다 넣어주는 거야. 즉 f의 뭐를 구하는 문제다? f의 2를 구하는 문제라고. f의 2는 여기다 2 집어넣는 거니까 4 더하기 1에서 얼마? 5가 되겠네. 다시 f의 2가 5니까 우리는 f의 5를 구하는 문제고, 다시 f의 5는 여기다 또 5 집어넣는 거 아니야? 10 더하기 1이니까 답은 얼마? 11.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G 서클 G의 1을 구하시오. 마찬가지. 자, 보이는 식대로 풀면 돼요. G의 1을 다시 G에다 집어넣어. G의 2를 구하는 문제야. 그럼 먼저 안에 있는 요 녀석부터 구해야 될 거 아니야. G의 2는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 2를 집어넣어. 이렇게 6 빼기 1이니까 5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G5다. G5 여기다 5 집어넣을 거 아니야. X에다가 15 빼기 1이니까 답은 얼마? 14.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우리가 다음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얻어야 되는 교훈이 있어. 교훈. 그 교훈이 뭐냐 하면 봐봐. 여기 1번 보기하고 2번 보기를 비교해 보세요. G 서클 F의 2라고 지금 F 서클 G의 1이라는 이러한 결과물이 서로 같아 달라. 서로 다르지? 자, 위치를 바꿔주니까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자, 위치를 바꿨을 때 성립하는 법칙을 교환법칙이라고 해. 하지만 합성함수는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치?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 거야. F 서클 G하고 G 서클 F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합성함수의 성질. 요게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교환법칙,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G 서클 F하고 F 서클 G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이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수학에서는 100억 번이 맞다가 단 한 번만 틀려도 성립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 안에는 가끔은 되는 경우도 있다. 그걸 내포하고 있는 거라고 알았지? 자, 일단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37번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자고. 자, fx가 3x-2라고 주어져 있고 g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주어져 있을 때 첫 번째 g서클 fx를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자, g서클 fx는 g의 요 녀석을 여기다 넣는 거 아니야? 따라서 g의 fx를 구하는 문제고 fx는 위에서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g의 fx는 3x-2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g의 3x-2라는 놈은 원래 gx라는 놈이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 x자리에 누구를 집어넣겠다는 얘기? 그치? 3의 x-1을 집어넣겠다는 얘기하고 같아. 자, 따라서 이 녀석은 마이너스 6x 플러스 4 더하기 1이니까 자,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6x 플러스 뭐가 나오게 돼? 5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이번에는 위치를 바꿔가지고 자리를 바꿔가지고 f서클 g의 x를 한번 구해볼 거야. 이 gx를 여기다 넣어보자고. 자, 그러면 식은 f의 g의 x를 구하는 거고요. 이 gx는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fx가 3x-2잖아. 이 fx가 3의 x-2인데 이 x자리에 얘를 넣겠다는 얘기거든. 즉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x자리에 넣어주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6x 플러스 3 마이너스 2니까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라고. 그럼 나와준 결과가 지금 얘하고 얘가 서로 다르지, 그치? 이렇게 다른 게 하나라도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 거라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조건 100% 다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가끔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훨씬 정신건강에 좋다고요. 자, 이번에는 결합법칙에 대한 얘기예요. 결합법칙. Association Law. 자, 결합법칙이 뭐냐? 함수 3개를 합성할 거야. F서클, G서클, H. 자, F서클, G서클, H. 자,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괄호를 여기다 먼저 치고 얘를 우선 계산한 후에 자, 뒤에 있는 H를 여기다 넣어주겠다 라고 순서를 잡고 푸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괄호를 여기다 이렇게 치고 얘를 먼저 계산한 후에 이 녀석을 여기에다 넣어줄 거야 라고 순서를 잡고 계산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괄호를 어디에다 먼저 쳐도 계산 결과는 항상 같다. 자, 이게 결합법칙인 거야. 자, 진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39번에 1번하고 2번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39번에 1번은 자, fx가 2x라고 주어지고 gx가 x의 제곱이라고 주어지고 hx가 3x-1이라고 주어졌을 때 이 세 개의 함수를 합성하는 데 있어서 자, 우선 얘를 먼저 계산한 후에 이 녀석을 여기다가 집어넣겠다. 이런 순서대로 한번 계산을 해볼 거야. 첫 번째 누구를 먼저 계산하자고? G 서클 F의 X를 먼저 계산하자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G, F, X와 같고 FX는 EX네? G의
이 x를 구한 거와 같이 그럼 gx가 x의 제곱이잖아. 자, 이 x 대신에 뭐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2x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나와? 얘는 4의 x의 제곱이 나와. 근데 요 4의 x의 제곱을 얘가 지금 요 녀석이 4의 x의 제곱이라고. 요 4의 x의 제곱을 다시 어디에다 넣겠다? h에다 넣겠다. 두 번째. 이 h에다가 뭐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이번엔 4의 x의 제곱을 넣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원래 hx라는 건 3의 x-1인데 x 대신에 4의 x의 제곱을 넣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결과는 12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되어 나올 거야. 됐죠? 자, 두 번째는 얘를 먼저 계산하겠다 이거지? 얘를 먼저 계산한 후에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야. 알았지? 자, 다시 그럼 먼저 누구부터 해야 돼? h 서클 g의 x를 먼저 계산하자 이거지. gx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 아니야? 항상 뒤에서 앞으로야. 여러분, 합성함수의 계산은 항상 뒤에서 앞으로라고. 무조건 뒤에서 앞으로 계산해 나가는 거예요. 자, 얘는 h의 gx야. 자, 근데 gx라는 놈은 x의 제곱이지? 자, hx라는 놈은 3의 x-1인데 x자리에 x의 제곱 넣어주면 돼. 따라서 요 놈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인 거야. 자, 두 번째는 구해놓은 1번 식에다가 누구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fx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자, fx라는 건 2x 아니야? 즉 h 서클 g에 요 x 대신에 자, 누구를 넣겠다라고? fx를 넣겠다고. 자, fx는 2x라고. 그 위에 h 서클 g라는 놈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놓은 거니까 요 녀석은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인데 x자리에 누구를 넣겠다는 얘기? 2x를 넣겠다는 얘기. 따라서 계산한 결과가 얼마가 나와? 12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1번하고 2번에 자, 괄호를 옮겨서 계산했을 때하고 원래 계산했을 때하고 결과가 어때? 똑같잖아요. 그죠? 자, 괄호를 옮겨서 풀던 그대로 풀던 결과는 같다. 자,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결합법칙이라고. 결합법칙은 성립해. 합성함수에서는. 하지만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건 가끔은 될 때도 있어. 그런 얘기라고요. 41번은 중요한 문제니까 별표 하나 쳐놓고 한번 읽어볼게. 자, 두 함수 fx가 2x 플러스 a고 g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대하여 g 서클 f와 f 서클 g가 같아질 수 있도록 하는 a 값을 구하시오. 자, 가끔 가다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어. 선생님, 가끔 가다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성립하지 않는 거죠? 내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수학에서는 100억 번이 맞다가 한 번만 잘못되는 게 나와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건 가끔 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조건에만 맞으면은 가끔 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때의 A 값을 구하는 거야. 자, 어쩌다 한번 얻어 걸리는 A 값을 구하시오. 문제가 이런 얘기지. 첫 번째 뭐부터 한번 해볼까? G 서클 F의 X 요거 먼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G 서클 Fx는 G의 Fx를 계산하란 얘기고 G에다가 Fx 누구를 대입하란 얘기야? 2x 플러스 a를 넣어주란 얘기야. 그러면 gx라는 놈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므로 이 x자리에 자, 누가 들어가? 2x 플러스 a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두 번째 이번에는
f 서클 g의 x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gx를 f에다 넣어줘라 이런 얘기 아니야? 즉 f의 gx를 구하란 얘기고, f의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얘기해. 즉 fx는 2의 x 플러스 a인데 이 x자리에 누구를 넣어라? 그렇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넣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놈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더하기 a가 되겠네.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같아. 자, 마이너스 x는 같으니까 누구만 같아지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 플러스 1과 2 플러스 a만 같아지면 되겠지. 자, 따라서 마이너스 2a는 1이므로 이걸 만족하는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합성함수의 추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합성함수의 추정은 뭐냐? 자,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자, 같은 함수를 갖다가 여러 번 합성을 하는 거야. 자, 한 100번 정도 합성을 한다라고 생각해. 한 100번. 이 100번 합성했을 때의 기호를 갖다 이렇게 써요. F의 100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자, 어떨 때는 F의 100 이렇게 쓸 때도 있어. 자, 문제마다 뭐 선생님들이 표현해주는 방식이 달라. 근데 이렇게 100번을 합성해서 나온 어떤 결과를 알고 싶은 거지. 근데 100번을 다 합성한다라는 건 미친 짓 아니야? 그러니까 요 F를 갖다가 2번, 3번, 4번 이렇게 합성을 해 나가다 보면 그 결과물들이 어떤 규칙을 가질 거라고. 그 규칙에 따라서 나중에 100번을 합성하면 뭐가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합성함수의 추정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어. 자, 합성하지 않은 F 그 자체를 갖다 우리는 보통 F1이라고 표현해. 그럼 F2라는 건 F를 몇 번 합성한 거야? 2번 합성한 거지, 그치? 근데 이 뒤에 있는 F를 F1이라고 쓸 수도 있어, 그치? 자, 만약에 F3는 F서클, F를 3번 합성한 건데 이 뒤에 있는 이 녀석을 여기다 넣어주는 형태라고. 따라서 이 녀석을 F서클, FA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야. 자, 만약에 F의 4는 F서클, F인데 요 세 개 합성한 걸 여기다 넣어주는 의미잖아. 따라서 이 녀석은 F서클, F의 3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고. 그럼 만약에 F의 100은 F서클, F의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99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F의 n은 뭐라고 표현 가능해? F서클, F의 n-1 이렇게 표현도 가능한 거야. 의미상의 문제라고 알았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것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뭐 크게 어렵진 않아. 뭐 F의 100은 똑같은 함수를 100번을 합성해라. 근데 100번을 다 합성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 2번, 3번, 4번 정도까지만 합성하다 보면 규칙이 뭔가 그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43번으로 넘어가 보자고. 자, 43번 함수 fx가 x 플러스 3이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x라는 놈은 f를 거치면서 자기보다 얼마 큰 수와 만나게 돼? 3큰 수와 만나게 되는 거야. 자, 이런 의미만 또 잘 알고 있으면 굳이 식을 하나하나 합성하지 않아도 자, 문제를 풀 수 있긴 해요. 자, 어쨌든 요 얘기는 우리가 아까 합성함수는 기호로 어떻게 표현을 한다라는 설명이 되는 거고, 자, f의 100에 2를 구하시오. 자, 100번 합성한 다음에 x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2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먼저 fx가 x 플러스 3이니까 f2x를 구할 수 있겠네? f2x라는 건 f 서클 f의 x인 거지.
이 녀석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f에 x 플러스 3이네. fx는 x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이 녀석을 정리해 보면 x 플러스 3 더하기 얼마? 3. 요걸 우리가 x 더하기 6이라고 쓰지 말고 3 곱하기 2라고 한번 써보자고. 자, f3x를 한번 구해볼까? f3x는 자, 원래 f에 뭐를 넣어주는 거야? f2x를 넣어주는 거야. 요 녀석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라고. 즉 f에 x 대신에 f2x인 누가 들어가? 요 녀석이 들어가. 자, x 플러스 6이 들어가. 그럼 얘는 다시 x 플러스 3에서 x 대신에 x 플러스 6을 집어넣어 주는 거지. 요 녀석을 x 플러스 9라고 쓰지 말고 3 곱하기 3이라고 쓰자고.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어? 그럼 fnx라는 놈은 x 플러스, 자 봐봐, 얘는 f1x는 x 플러스 3 곱하기 1. 자, f2x는 x 플러스 3 곱하기 2. 자, f3x는 x 플러스 3 곱하기 3이니까 fnx는 x 플러스 3 곱하기 n. 이렇게 표현 가능하잖아. 그치?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102라는 건 2에다가 플러스 3 곱하기 얼마를 얘기하는 거야? 100을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 그러한 결과는 302. 요게 답이 되겠네요. 규칙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알겠죠? 합성함수에서 이것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하죠. 자, 바로 예를 들어서 f에 2x-1이 3x 플러스 1일 때 여기서 이제 fx를 구하는 문제야. 물론 여기에 지금 단계별로 자, 이제 풀이 과정이 있지만 옆에 하나하나 써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여러분, 자, f의 2x-1이 3x 플러스 1일 때 요 2x-1이라는 요 녀석을 하나의 문자로 치환하는 게 1단계야. 2x-1을 t라는 문자로 치환하자고. 그러면 요 녀석이 t가 되는 동시에 요 x를 뭐로 바꿔줘야 돼? t로 바꿔줘야 돼. 자, 2x는 t 플러스 1이므로 x는 2분의 t 플러스 1 이렇게 표현 가능해요. 자, 따라서 2x-1이 t로 바뀌는 순간 3 곱하기 x 자리에는 누가 오게 되는 거야? 2분의 t 플러스 1. 요 녀석이 오게 되는 거야. 요거에 플러스 1이다. 자, 요 녀석을 정리하면 3 곱하기 2분의 t 더하기 2분의 1 플러스 1이잖아? 요거 다시 정리하면 2분의 3의 t에 2분의 3 플러스 1 이렇게 표현 가능해. 1은 2분의 2니까 자, 마지막으로 얘는 2분의 3 t에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해서 이제 뭐를 구할 수 있게 돼? ft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ft는 다시 2분의 3 t 플러스 2분의 5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지. 자, 마지막 단계에서 자, 요 t를 다시 뭐로만 바꿔주면 끝난다? x로만 바꿔주면 끝난다. 자, 따라서 결과는 fx는 2분의 3에 x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x와 원래 여기서의 x는 같은 놈이야? 다른 놈이야? 다른 놈이야. 알겠지? 자, 45번 함수 fx가 f의 x 플러스 1분의 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를 만족시킬 때
f의 2의 값을 구하시오. 여러분 이 녀석을 구할 때 선생님 x에다 2 집어넣으면 되지 않나요? 만약에 x에 2를 집어넣어봐. f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f의 몇 분의 몇? 3분의 2가 나오게 돼. 자, 여기다가 이제 2를 넣어주면 2의 제곱, 즉 4-2니까 결과가 2가 되겠지. 근데 이 2는 f2의 값이 아니라 f3분의 2의 값인 거야. 따라서 이 문제는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요 녀석이 얼마가 되는? 얘가 2가 되는 x값을 구해서 넣어야 돼.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인 거야. 자, x 플러스 1분의 x가 얼마가 되는? 2가 되는 x값을 한번 구해보자. 양변에 요 분모를 곱해 정리하면 x는 2배의 x 플러스 1과 같다. 자, 따라서 x는 2x 플러스 2와 같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인 거야. 자, 따라서 두 번째 우리가 f의 2를 구하기 위해서는 x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야지만 얘가 f의 2가 되는 거야. 자,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2니까 요 놈은 4 더하기 2가 되면서 답은 얼마? 6이 되겠네. 요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런 문제는. 자, 47번. 여러분 요 문제도 별표 하나 해두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고. 자, 두 함수 fx가 2x-3, 자, gx가 3x-2일 때 다음을 만족시키는 hx를 구하는 거예요. hx. 자, 1번이 뭐냐? g서클 hx가 fx를 만족하는 요 hx를 구하는 거야. 이 hx는 절대 건들지 마세요. 자, 이 얘기는 이 hx를 g에다 넣었을 때 결과가 누가 나와야 돼? fx가 나와야 되는 거지. 자, g의 hx가 fx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gx라는 건 원래 3x-2잖아. 3의 x-2인데 이 x자리에 누구를 넣어주겠다? hx를 넣어줄 건데 이 hx는 건들지 말고 그대로 넣어주라고. 이렇게 요 녀석이 자 fx 누구와 같게 되는 거야? 2x-3과 같게 되는 거야. 따라서 3배의 hx-2가 2x-3이므로 3배의 hx는 2x-1이 되는 거고, 자, 이제 3으로 나눠주면 드디어 뭐 구할 수 있어? hx를 구할 수 있겠네. 자, hx는 3분의 2 x-3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h서클 g의 x가 fx를 만족하는 이 hx를 구하는 거야. h는 어차피 모르니까 그대로 놔두고, 자, 요 gx를 여기에 대입한 결과가 fx다. 요걸 가지고 이제 풀면 되는데, h의 gx가 fx다라고 놓는다면, 이 gx는 3x-2잖아? h의 3x-2가 fx, 즉 2x-3과 같아지면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구하는 문제야? 이제 hx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이 도입 부분에서 이거하고 똑같은 형태의 문제 설명했잖아? 일단 요 녀석을 뭐로 바꿔야 돼? t로 바꿔주는 거야. 자, 3x-2를 뭐로 바꾸자? t로 바꾸자. 근데 3x-2를 t로 바꾸는 순간 이 x라는 놈도 t에 관한 식으로 바뀌어야 돼. 즉 3x는 t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이때 x를 3분의
t 플러스 2로 바꾸어 처리하면 돼요. 자, h 3x-2가 뭐로 바뀌는 순간, t로 바뀌는 순간 2 곱하기 x 대신에 얘가 들어가는 거라고. 3분의 t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 넣어줄게. 요거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자, 일단 요 녀석을 계속 정리해 볼까? 2를 곱해 괄호를 정리하면 3분의 2t 더하기 3분의 4 마이너스 3이라는 건 3분의 얼마야? 3분의 9가 될 거 아니요. 자, 따라서 이 녀석을 다시 한번 표현하면 3분의 2t 빼기 3분의 5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 자, 여기에서 이제 t만 뭐로 바꾸면 끝이야? x로 바꾸면 끝이에요. 자, 다 왔어. hx는 뭐와 같다? 3분의 2의 x 마이너스 3분의 5와 같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역함수라는 게 있어. 역함수는 뭐냐면 x하고 y의 역할을 바꿔주는 역대응을 얘기해. 자, x가 정의역이고 y가 공역이었지. 거꾸로 y가 정의역이고 x가 뭐가 되는? 공역이 되는 그런 역대응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잖아. 자, 대응표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다라고 해. 자, x에는 a가 살고 y에는 b가 살고 있어. 자, 이 a라는 놈이 f에 의해서 누구와 만나게 돼? b와 만나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거꾸로 b를 누구와 만나게 하는? a와 만나게 하는 이 역대형이 존재할 때, 그 역대형이 함수일 때 얘를 역함수라고 불러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f의 역함수 또는 인버스 f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역대형이 함수가 되는 조건이 있어. 그 역대형이 함수가 되는 조건은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넘기고 일단 식을 활용하는, 자, 그러한 법부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고. 자, 우선 f라는 놈에 의해서 a가 누구와 만나? b와 만나게 돼. 자, 그러면 역대응이 존재할 때 거꾸로 누구에 의해서? f의 역함수 인버스 f에 의해서 a는, 자, b는 누구와 만나게 되는 거야? a와 만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연습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자, 어떤 함수하고 역함수는 x하고 y에 뭐가 바뀐다? 역할을 바꾼다. 예를 들어서 자, f의 1이 2라면 거꾸로 역대형에 의해서 인버스 f의 2는 누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자, 만약에 인버스 g의 3이 4라면 그 역대형 누구에 의해서? g에 의해서 4는 누구와 만나게 돼? 3과 만나게 돼.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고 역함수에서 가장 많이 써먹어야 될 게 지금 내가 하는 요 얘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봐봐. 다시 f의 a가, 자, b이고 그 역대형이 함수라면 그 역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인버스 f 이렇게 쓴다라고 했지? 그 역함수에 의해서 거꾸로 이 b는 누구와 만나게 돼? a와 만나게 되는 거야.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 식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인버스 f의 b는 a지? 근데 이 b를 뭐라고 쓸 수 있어? fa로 쓸 수 있잖아. 여기다 fa를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어떤 함수하고 역함수를 합성을 했더니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왔어. 그지? 그럼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함수를 뭐라고 해?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자, 따라서
이러한 얘기까지 우리가 연결해서 할 수 있어. 어떤 함수하고 역함수를 합성하잖아. 그러면 얘는 누가 되는 거다? 항등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만약에 역함수하고 어떤 함수를 합성하잖아? 그럼 얘는 누가 되는 거다? 항등함수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지금 했던 얘기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 자, 먼저 첫 번째는, 역함수끼리의 합성은 항등함수다. 자, F 서클 인버스 F 또는 인버스 F 서클 F는 자, 뭐라고요? 요게 항등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런 얘기가 있어. F 서클 인버스 F의 3은 이 녀석이 항등함수니까 결과가 뭐가 되는 거야? 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알았죠? 자, 두 번째는 어떤 함수하고 역함수는 x하고 y에 뭐가 바뀐다라는 거? 역할이 바뀐다라는 거 명심하세요. f의 5가 4라면 자, 역함수 관계에 있어서는 자, 인버스 f의 4가 누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자, 만약에 인버스 g의 a가 b라면 자, 원래 함수 g에 대해서는 또 x하고 y의 역할이 바뀌게 되는 거니까 g의 b가 누가 되는 거다? a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갖다가 할 수 있어. 자, 만약에 인버스 f의 3을 k라고 한다면 실제 나중에 역함수를 구해서 3을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함수를 이용해서 f의 k가 누가 되는 걸 가지고 3이 되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으란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얘기 꼭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요 문제 풀기 전에 아까 이제 처음에 그 얘기를 했듯이 역함수가 아무 때나 그 역대응이 아무 때나 함수가 되는 게 아니야. 자, 그 역대응이 함수가 되는 즉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것도 이제 많이 중요해. 자, 이런 한번 예를 들어볼게.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자, x의 원소가 1, 2, 3이고 y의 원소가 a, b, c, d야. 자, 그러면 1이 a와 만나고 자, 2가 b와 만나고 3이 c와 만났어. 그 이번엔 거꾸로 이 역대응이 함수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볼까? 자, a가 1과 만나고 b가 2와 만나고 c가 3과 만나. 자, 이번에는 요 녀석이 뭐가 돼야 돼? 정, 의, 역이 돼야 돼. 근데 가만히 보니까 A, B, C, D의 입장에서 어깃장이 하나가 있지, 그지? 거꾸로 가는 대응을 생각했을 때 Y가 정의역이 돼야 되는데 실제 이 D라는 놈 때문에 뭐가 될 수 없다? 정의역이 될 수 없어. 자, 이번에는 이러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는데 자, 이번에는 X의 원소가 1, 2, 3이고 Y의 원소가 A, B 두 개가 있다라고 쳐. 자, 1은 A와 만나고 2는 B와 만나고 3도 B와 만났어. 자, 이번엔 역대응을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이 Y라는 이 Y의 원소 A하고 B가 정역이 될 수 있나 한번 보자고. 자, A가 1과 만나고 자, 이 B는 2와도 만나고 누구와도 만나게 되는 거야? 거꾸로 3과도 만나게 되는 거야. 이 욕심쟁이가 있어요. 어깃장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이 역대응이 함수가 될 수 있어 없어? 그치?
거꾸로 이 y라는 놈이 정의 역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역대형이 함수가 되는 조건은 이런 조건 하나밖에 없다고.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는데 x의 원소가 1, 2, 3이고 y의 원소가 a, b, c라고 하자 이거지. 1은 a와 만나고, 자, 2는 b와 만나고, 3은 c와 만나. 근데 그 역대형을 한번 생각해 볼 거야. a가 1을 만나고, b가 2를 만나고, c가 3을 만나. 자, 거꾸로 가는 대형을 생각해 봤을 때, 요 y의 원소 a, b, c는 모든 원소가 하나씩 잘 대응이 되고 있잖아. 자, 비로소 이 역대응이 뭐가 되는 거다? 함수가 되는 거다. 이 y의 원소들이 비로소 정의 역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아, 어떤 x에서 y로 가는 함수 f의 그 역대응이 다시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 잘 들어.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돼.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어떤 함수가, 그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원래 함수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고. 자, 1대1 대응, 1대1 대응, 1대1 대응,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고. 자,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그 함수가 어떤 모양이 돼야 된다? 1대1 대응의 모양이 돼야 된다. 오케이? 자, 49번 한번 보자고. 그러면 어떤 함수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오른쪽 그림을 완성하고 다음을 구하여라. 자, 어떤 함수 f에 그 역대형이 다시 함수가 돼야 돼. 요 y라는 놈이 뭐가 될 준비가 갖추어져야 돼? 정의 역이 될 준비가 다시 갖추어져야 돼. 그러기 위해선 이 함수 f가 무슨 함수가 되어야 된다고?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고. 자, 1은 1과 만나고, 2는 9와 만나고, 3은 5와 만나고, 4는 3과 만났어. 그럼 당연히 이 5라는 놈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선 누구와 만나야 돼? 7과 만나야 된다 이거야. 자, f의 5가 누가 돼야지만 7이 돼야지만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면서 그 역함수가 바로, 역대형이 바로 역함수가 되는 거야. y가 뭐가 될 준비를 갖춘 거다? 정의역이 될 준비를 갖춘 거다. 자, 인버스 f의 5를 구하시오. 자, 이 역대형을 뭐라고 했을 때, 역함수라고 했을 때, 이 역함수 인버스 f에 의해서 5는 누구와 만날 거냐? 이 5는 누구와 만나게 돼? 3과 만나게 되겠네. 이 녀석은 3이 되는 거지. 자, 인버스 f 서클 f의 2를 구하시오. 여러분, 어떤 함수하고 역함수를 합성하잖아? 그러면 뭐가 된다고? 이 녀석은 항등함수가 된다고. 따라서 결과는 2가 된다라는 거 우리는 바로 알 수 있는데, 이 녀석을 대응표상에서도 한번 확인해 볼 거야. 자, 이 놈은 인버스 f의 2와 같아. 그러면 f의 2는 2가 지금 f에서 9와 만나고 있지? 인버스 f의 누가 되는 거다? 9가 되는 거다. 그러면 이 9라는 놈은 그 역대형에 의해서 누구와 만나고 있어? 지금 거꾸로 2와 만나고 있잖아. 그럼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지. 역함수끼리의 합성은 결국은 뭐가 된다라는 거?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걸 이 대응표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f서클 인버스 f의 3을 구하시오. 어차피 얘는 항등함수니까 결과는 3일 거야. 이것도 우리가 대응표상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자, 먼저 f의 인버스 f의 3을 먼저 구할 거야. 이 녀석을 먼저 구할 거라고. 자, 3이라는 놈은 그 역대형에 의해서 누구와 만나게 돼? 4와 만나게 돼. 자, 따라서 이 녀석은 f의 4를 구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이 4라는 놈은
FA에서 누구와 만나게 된다? 다시 3과 만나게 되겠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아, 그대로 3이 나오는구나. 자, 따라서 어떤 함수하고 역함수를 합성하잖아? 역함수하고 어떤 함수를 합성하면 이 녀석은 누가 되는 거야?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자, 따라서 만약에 이런 표현이 나와. 인버스 F에 서클 F에 G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하면 이 녀석은 뭐가 돼서 없어지고 항등함수가 돼서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누구를 구하는 문제다? 아, G를 구하라는 문제구나.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함수 fx가 2x 플러스 1이야.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상수 a와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51번이에요. 자, 인버스 f의 5가 a일 때 일단 a를 구할 거거든. 근데 우리가 어차피 지금 역함수를 구할 수 없잖아. 자, 어떤 함수하고 역함수는 x하고 y의 역할을 바꾸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f의 a가 자, 누가 되는 걸 이용해서 5가 되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으란 얘기예요. fa는 2a 플러스 1이고 요 녀석이 5야. 자, 얘가 5가 되려면 얘는 4. 얘가 4가 되려면 a 값은 얼마다? 2다. 뭐 간단하죠, 그죠? 자, 인버스 f의 b가 5일 때 b를 구하는 문제야. 이것도 우리가 역함수를 직접 구할 수 없으니까 원래 함수를 이용할 건데 어떤 함수하고 역함수는 x하고 y 역할을 바꾸는 거야. f의 5가 자, 누가 되는 걸 이용하자? b가 되는 걸 이용하자. f의 5는 여기다 5 집어넣으면 되잖아. 자, 11이네. 이 11이 자, 누가 되는 거예요? b가 되는 거예요. 쉽죠? 드디어 이제 역함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역함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게. 자, 역함수라는 건 누구하고 누구의 역할을 바꾸는 거야? x하고 y의 역할을 바꾸는 거야. 역할 체인지예요. 즉 y는 fx에서 자, 이 x하고 y의 뭐를 바꾼다? 역할을 바꾼다. 그러면 x는 fy가 되겠네. 요 녀석을 여러분 잘 정리해서 y는으로 표현하면 돼. 근데 여기에서의 y는 그 역함수인 인버스 fx를 의미하는 거야. 알았지? 이 y하고 이 y는 다르다고. 모양은 같게 썼지만 다르다고. 알았지? 자, 처음에 y는 fx였지만 자, 두 번째 x하고 y의 역할을 바꿔서 구한 요 y는 인버스 fx라는 의미야. 자, 중요한 게 또 뭐냐? y는 fx에서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고 치역이 y는 b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 역함수를 구하잖아? 그러면 역시 x하고 y 역할을 바꾸는 거니까 역함수에서는 요 녀석이 정의역이 되는 거고요. 요 녀석이 치역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다시. 원래 함수에서의 정의역이 역함수에서의 뭐가 된다? 치역이 되는 거고, 원래 함수에서의 치역이 역함수에서 뭐가 돼? 정의역이 된다라는 걸 잘 명심하면서 53번을 한번 풀어보자고. y는 자, 2x-3이라는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자, 첫 번째 우리가 x하고 뭐를 y의 역할을 바꾼다. 자, x는 2y-3이 되는 거고 요걸 y는으로 표현할 거야. 2y는 x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요때 y는 2분의 1에 x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요 녀석이 만약에 fx잖아. 그럼 요 녀석이 누가 되는 거라고? 인버스 f의 x가 되는 거야. 요 y하고 요 y는 다른 놈이에요. 자, 두 번째 2번 요거 동그라미 치고 자, 주의 깊게 한번 봐보자고. 자, 일단 여기선 y는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러한 정의역이 x의 범위로 설정이 되어 있어. 자,
요거 한번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 자, X축. 자, Y축상에서. 자, 꼭지점의 좌표는 0,1이지?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야, 요렇게. 자, 근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여기라고. 요 부분만 잘리게 되는 거 알았지? 그러면, 자,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일 때, 치역은 여러분, 여기, 치역은, 요때 Y값이 얼마? 요때 Y값이? 요때 Y값이 1이지? 그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있잖아. 여기가 치역이 되는 거야. 자,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치역은,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치역이 되는 거고, 자, 만약에 역함수를 구한다라고 하면, 거꾸로 요 녀석이 뭐가 되는 거다, 이제? 정의역이 되는 거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이게 치역이 되는 거야. X하고 Y의 역할을 바꾸는 거야. 자, 이제, 한번 X하고 Y의 역할을 바꾸면서 역함수를 구해보자고. 자, X는 Y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자, Y의 제곱은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이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우리는 정의역이 원래 함수에서의 치역 요 녀석이 정의역이 되는 거라고.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 요 녀석이 이 정의역이 역함수에선 치역이 되는 거야.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지?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요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선 마이너스는 안 되잖아. 그치? 자, 따라서 역함수는 Y는 루트에 누가 되는 거고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자, 그때 정의역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야. 자, 이제 여러분 개념을 조금 확장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고요. 자, 요년이 F가 1대1 대응일 때는 그 역대응도 함수라고 해서 그 역함수라고 하고, 자, 인버스 F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과연 역함수의 역함수는 뭐냐? 이걸 알고 싶은 거야. 자, 역함수는 얘지? 이 역함수의 다시 역함수는 누구다? 원래 자기 자신 F가 되겠네.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 누가 되는 거다? F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fx가 ax 플러스 b일 때 역함수 인버스 fx가 3x 플러스 1에 이때 누구를 구하는 거야? 이 a, b를 구하라는 걸로 봐선 우리가 뭐를 구해라? 이 역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라. 역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라. 이 녀석은 원래 함수 누구기 때문에 f기 때문에. 그러면 요 인버스 fx를 y라고 두자고. 어차피 역함수 역함수를 구할 거니까 자, 인버스 fx를 y라고 두면 y는 3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요 녀석의 역함수를 다시 구한다면 그 녀석이 누구다? 원래 함수 f가 되는 거다. 자, x하고 y의 역할을 바꿀까? x하고 y의 역할을 바꿔주시면 x는 3y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3y는 x-2가 되는 거고요. y는 3분의 1에 x-3분의 2인데 이 녀석이 바로 fx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자, 따라서 a는 얼마? 3분의 1. b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시겠습니다. 자, 57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좀 전에 역함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 방법을 배웠지? 뭐 x하고 y 역할을 바꿔서 그걸 y는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였었는데,
실제 여러분들 역함수 문제를 풀다 보면 진짜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들이 없어. 다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근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성질이 뭐라고?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는 x하고 y의 역할을 바꾼다야. 그걸로 푸는 문제가 역함수 문제 중에서 한 70%가 돼. 자, 57번.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야. 한번 보세요. 풀이과 풀이 방법을, 이 과정을 절대적으로 외워두세요, 이거. 자, 먼저 fx가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고, 조건이 인버스 f의 마이너스 1이 1이라는 조건, 또 하나가 인버스 f의 3이 2라는 조건이 있고, 얘를 이용해서 인버스 f의 1이 얼마냐? 이거를 구하는 문제라고. 자,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아. 이걸 가지고 역함수를 어떻게 구하니? 자, 복잡할 것 같지 않아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는 x하고 y의 역할을 바꾸는 거지. 즉 f의 1이 뭐라는 걸 이용하자?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하자. 여기에서는 f의 2가 자 누구라는 걸 이용하는 거야? 3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조건에서 f의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f1은 a 플러스 b가 되고 요 녀석이 마이너스 1이네. 요 조건에서 f의 2가 3이지 f의 2는 2a 플러스 b야. 요 녀석이 얼마라고? 3이라고. 이 두 개를 갖다가 연립을 할 거예요. 이 녀석에서 이 녀석을 빼볼까? 빼보면 어머 마이너스 a 빼면 어머 4. a는 얼마? a는 4가 되겠네. a가 4면 b는 마이너스 5가 될 거 아니야? 아, b는 마이너스 5구나. 즉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fx를 정확하게 자 구할 수 있는 거야. 4x 마이너스 5가 fx인 거야. 그러면 인버스 f의 1은 어떻게 구할 거냐? 이것도 여러분 직접 f의 이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아. 역함수를 구해서 1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풀이 과정을 잘 외우라고 했어. 인버스 f의 1을 뭐라고 놓는다? k라고 놓는다. 아, 이게 중요해. 이게. 자, x하고 y의 역할을 바꾸겠지. 원래 함수에서는 f의 k가 누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따라서 f의 k라면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이렇게 구해놨잖아. 여기다가 k 집어넣는 거니까 4k 마이너스 5 이 녀석이 1이 되는 거네. 자, 따라서 4k가 6이 되는 거네. 어머 k는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야. 자, k가 2분의 3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 k 값이었잖아. 이 k 값이었잖아. 자, f의 인버스 f의 1은 몇 분의 몇이 되는 거다? 2분의 3이 되는 거다. 요렇게 구해야 된다고. 알았죠? 정말 중요한 문제야, 이거. 이거 지금 1학년 과정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모양의 함수를 다루잖아. 거기에 역함수가 꼭 다 들어가. 근데 그 중에서 70%는 지금 내가 한 요 얘기를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는 거라고. 꼭 잘 기억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역함수의 성질.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거 대부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러한 얘기들일 텐데요. 자, 먼저 역함수의 성질 중에 첫 번째.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다. 한번 이렇게 읽고 넘어가도 되겠지? 자, 어떤 함수하고 역함수를 합성해? 자, 역함수하고 어떤 함수를 합성하면은 항등함수인 거야.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두 개의 함수를 합성을 했는데 그게 항등함수라고 하면 그 두 녀석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 거야?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어떤 두 개의 함수를 합성했는데 그 녀석이 항등함수가 나와. 그러면 그 두 개의 함수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라고.
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세 번째 요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볼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F 서클 G 요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그냥 인버스 F 서클 인버스 G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까요? 안 되지. 안 되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어떻게 구하냐? 자, 여기 한번 보자고. F 서클 G로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다시 요 녀석하고 무언가를 합성했을 때 누가 돼야 되는 거야? 요 녀석이 항등함수가 되어야지만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라고 했잖아. 자, 결합법칙은 성립하는 거니까요. 괄호를 무시하고 얘하고 얘를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고 얘랑 얘랑 다시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는 그러한 꼴을 찾아주면 돼. 그러면 먼저 G하고 뭘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될까? 그치? 인버스 G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다시 F하고 뭐를 합성하면? 인버스 F하고 합성을 하면 다시 항등함수가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여러분, 자 이제 완성. F 서클 G라는 이러한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자 일단 F하고 G의 역할을 바꾸면서 위치를 바꾸면서 인버스 G 서클 인버스 F 요렇게 표현해 줘야 되는 거야. 명심하세요. 자, 위치를 바꾸면서 자리를 바꾸면서 인버스야. 3개짜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이유로 F 서클, G 서클, H 3개를 합성한 놈의 역함수는 자, 자리를 완전히 바꿔서 H의 인버스 H, 인버스 G 서클, 인버스 F 이렇게 자리를 바꾼 상태에서 역함수가 들어가면 돼. 자, 59번. 이거 중요하지. 이 시험에 정말 잘 나오죠. 시험에 나올 확률. 자, 80%야, 알았지? 자, 두 개의 함수 fx가 x 플러스 1, gx가 2x 플러스 8이다. 뭘 구할 거냐 하면 f 서클 g 서클 f의 인버스 서클 f의 2를 구하여라. 이건 여러분 여기 안에 요 괄호 먼저 요거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합성함수 역함수는 자 어떻게 한다고? G하고 F의 위치를 바꾼 상태에서 인버스가 들어가면 된다 그랬지? F 서클 인버스 F 서클 인버스 G의 서클 F의 2를 구하는 문제와 같아. 어머나 얘하고 얘 F하고 인버스 F를 갖다가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돼. 못 본 척 하면 돼요. 개무시. 그럼 이제 남는 식은 이거야. 인버스 G 서클 F의 2를 구하는 문제로 간단히 됐잖아. 그지? 자, F의 1, 요 녀석을 여기다 넣는 거 아니야? 자, 인버스 G의 F의 2를 구하는 문제란 말이야. 근데 F의 1은 여기다 1 집어넣는 거잖아. 자, 따라서 우리는 인버스 G의 2를 구하는 문제하고 같은 거라고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G의 역함수를 구해서 2를 대입하지 말고 자, 이런 문제는 얘를 뭐라고 놓는다? K라고 놓는 거야. K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인버스 G의 2를 K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한테 다가와서 의미가 되는 거지. 자, 어쨌든 그러면 X하고 Y 역할을 바꿔서 이번엔 누구로 풀 수 있는 거다? G로 풀 수 있는 거야. GK가 2와 같구나. 자, GK라는 건 2의 K 플러스 8인 거고요. 이게 2인 거잖아? 그럼 얘가 2가 되려면 얘는 마이너스 6 되면 되겠네? 얘가 마이너스 6이려면 K는 얼마? K는 마이너스 315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결과가 얼마? 마이너스 315구나. 이렇게 얻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여러분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도형의 이동에서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는 게 있었어. 자, x축 y축상에서 자, 어떤 y 이퀄 x라는 직선이 있고요. 자, 어떤 한 점 x, y를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 이거야. 자, 대칭 이동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 요 대칭 이동된 점이 있지? 요 점은 y, x가 된다고 했잖아. 자, y 이퀄 x에 대한 대칭 이동은 누구하고 누구의 역할을 바꾸는 거야? x하고 y의 역할을 바꾸는 거야. 근데 어떤 함수하고 역함수도 x하고 y의 역할을 바꾸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함수하고 역함수는 그 그래프가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소리예요. 자, 어떤 함수하고 역함수는 x하고 y의 뭐를 바꾸는 거야? 역할을 바꾸는 거야. 근데 x하고 y의 역할을 바꾸는 자, 그런 대칭 이동이 있어. 그게 바로 y 이퀄 x에 대한 대칭이라는 소리야. 알았지? 여기 y 이퀄 x라는 이러한 직선이 하나 있고요. 자, y는 fx라는 그래프가 하나가 있어. 요 녀석의 역함수를 그리잖아? 그러면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누구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 자, y 이퀄 x 위에 a, b라는 점이 있는데 요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 그러면 x하고 y의 역할을 바꾸면서 그 점은 b, a가 되겠지? 요 점이 어디 위에 있게 되는 거다? 바로 역함수 위에 있게 되는 거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자, 다시 정리하면 y는 fx라는 함수의 역함수를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 그래프는 무조건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다? y는 x라는 그러한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거 명심하세요. 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거든. 자, x축 y축상에 자, y 이퀄 x라는 이러한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 y 이퀄 x라는 직선이 하나가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거야. 이게 y는 fx야. 근데 이 녀석의 역함수는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자, 역함수의 그래프는 있잖아.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이러한 모양으로 자, 그려지게 되는 거야. 이 녀석이 이제 y는 인버스 f의 x, 즉 역함수의 그래프인 거야. 근데 이 두 녀석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보니까 자, 요 교점 있지, 교점. 요 교점은 무조건 누구 위에서 갖게 돼? y는 x 위에서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잖아. 어떤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 함수하고 역함수를 연립하는 게 아니라 그 함수하고 y는 x하고 연립을 하면 되는 거야. 즉 fx가 자, 누구랑 같다라고 놓고 x랑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으란 얘기예요. 다시 어떤 함수하고 역함수와의 교점은 자, 누구를 지우고 역함수를 지우고 y는 x와 연립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자, 다시 어떤 함수하고 역함수는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역함수를 갖는다면 반드시 어디 위에서 갖게 되는 거야? y는 x 위에서 갖게 되는 거야? 여기서 갖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따라서 어떤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을 구한다면 뭐를 지우고 역함수를 지우고 누구와 연립해라? y는 x와 연립해라.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 지겹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야. 시험에서 꼭 나와요, 이 얘기도. 자, 한 번만 더.
어떤 함수하고 역함수는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교점을 갖는다면 어디서 갖는다고? y는 x 위에서 갖는다고. 따라서 교점을 구할 때는 역함수를 지우고 자 누구와 연립한다? y는 x와 연립한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 61번 함수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라는 이차함수 꼴이고 요 녀석에 대하여 이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거든. 결국은 이 두 점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fx하고 그 역함수를 연립하는 게 아니라 이 역함수를 지우고 자 누구랑 연립한다고? y는 x와 연립을 하게 되는 거라고. 자 따라서 fx는 x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은 x라고 놓고 요때 x값을 구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풀게 되는데 이거 인수분해하면 x-2 곱하기 x-3은 0이 되는 거니까 이때 x값은 2 또는 x값은 얼마가 돼? 3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녀석들은 모두 어디 위의 점이야? 그렇지. y는 x 위의 점이니까 x값과 y값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x가 2일 때 y도 2, x가 3일 때 y도 3. 자, 두 개의 교점은 하나가 2,2, 자, 또 하나는 3,3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면 루트 자, x 좌표의 차이의 제곱 1의 제곱 더하기 y 좌표 차이의 제곱 1의 제곱 해서 답은 루트 2가 답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중요해요. 자, 여러분 63번 형태의 문제를 잘 봐두세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거든. 자,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놈이 y는 x라는 놈이야. y는 x. 자, 여러분 이 y = x라는 이러한 직선 위에서는 당연히 x값과 y값이 같겠지, 그지? 얘는 어떤 용도로 쓰냐? 자, 이 y축 위에 점 a라는 놈이 있어. 이 녀석을 어디로 내리는 역할을 한다? x축으로 내리는 역할을 한다. 봐봐. 이 위에서는 x값과 y값이 같지, 그지? 그러면 이 y축 위의 점 a를 x축 여기로 이렇게 옮겨줄 수 있는 거라고. 자, 만약에 x축 위에 b라는 점이 있잖아. 이 b라는 점을 어디 위로 옮길 수 있어? y축 위로 옮길 수 있어. 자, 어떻게? 요 y = x 위에서는 x값과 y값이 같은 거지? 그러면 요 b를 어느 위치로? 요 y축 위에 요 위치로 옮겨줄 수 있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는 거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6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y축 위에 A, B, C, D, E라는 점이 있어. 이러한 점을 모두 어디로 내려야 돼? x축 위로 내려야 돼. 자, 요 A는 어디로 올까? A는 y = x를 이용해서 자, x축으로 내리면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요 B는 자, y = x를 이용해서 x축으로 내려주면 여기가 되겠지? B. 요 C를 x축으로 내려주면 여기가 될 거 아니야? 여기가 C가 될 거 아니야? 요 D라는 놈을 자, x축 위로 내려주면 자, D는 여기가 돼, 여기. 자, E라는 놈을 x축 위로 내려주잖아? E는 여기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A, B, C, D, E에 대한 함수값을 따져볼 수 있어요. 자, 먼저 FA는 한번 따라가 볼까? FA는 B가 되겠네. 요 B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F의 B는 누가 되는 거다? C가 되는 거고요. F의 C는 누가 되는 거고? D가 되는 거고. F의 D는 누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역함수에서는 x하고 y의 역할을 바꾸는 거니까 인버스 f의 b가 누가 되는 거다? a가 되는 거고, 역함수에서는 x하고 y 역할을 바꾸는 거니까 인버스 f의 c가 누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고요. 자, f의 c가 d에서는 인버스 f의 d가 누가 돼? c가 되고, f의 d가 2인 이러한 상황에서는 x하고 y 역할을 바꿔서 인버스 f의 2가 자 d가 된다라고 놓을 수 있겠지.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표현해 두면 이 문제는 다 끝난 거야. 게임 끝난 거야. 자, 봐봐. 1번 f서클 f의 a를 구하시오. 자, 먼저 fa 값은 얼마라고 구했어? fa 값은 b라고 구했잖아. 이 녀석이 b야. 자, 그 다음에 f의 b는 누구야? f의 b는 c가 되겠지. 결과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구하는 문제다? f의 c를 구하는 문제야. 단계적으로 한번 써줘. 자, 단계적으로 한번 표현하면 우리는 먼저 f서클 f의 요 fa가 얼마라고? 이게 b라고. 요걸 구하는 문제고, f의 b는 누구라고? f의 b는 c잖아. 따라서 이 녀석은 f의 c를 구하는 문제고, 자, 마지막으로 f의 c는 누구야? 아, d가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다음에 2번. 자, 2번 동그라미 하나 치고요. 봐봐. fx가 결국은 누가 되는? d가 되는 x값을 구할 거야. 근데 f의 뭐가 d가 되냐? 이 위에서 한번 찾아볼까? 자, 이 함수값이 d가 되는, 자, 그러한 x값은 c야. 여기에 누가 들어가면? c가 들어가면 f의 c값이 d 아니야. 따라서 요 fx가 자,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요 fx가 결국은 다시 c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근데 다시 f에 대한 함수값이 c가 된다라는 건 그때 x값은 b 아니야? 아, 요때 x는 b가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3번 보세요. 인버스 f 서클 인버스 f의 c를 구하는 거야. 저 이 얘기는 인버스 f의 c 값을 구하는 거와 같아. 인버스 f의 c는 위에서 얼마라고 구해놨어? 아, 인버스 f의 c는 b라고 구해놨네. 자, 따라서 이 녀석은 인버스 f의 b를 구하는 문제고요. 인버스 f의 b는 a가 되겠네. 다 구했어. 자, 이 녀석은 a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돼.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응? 누구를 잘 이용하자? y는 x를 잘 이용하자. y는 x라는 이러한 직선을 이용해서 그 위에는 x값과 y값이 같으니까 x축 위에 있는 점을 그대로 어디로 내려주는? 자, x축 위의 점을 y축으로 올려주는, 또는 y축 위의 점을 x축으로 내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잘 기억하고 있자고. 응?